인간관계 멘탈 강해지는 5가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사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나이도 꽤 먹었고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러다 밤이 되면 괜히 잠이 안 옵니다. 이 나이에도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눈치 보고 더 많이 흔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인간관계 멘탈 강해지는 법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는 걸까요?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 쌓여서 내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오랜 생각들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증폭됩니다. 별거 아닌 말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최근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실제로 나를 해친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건지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부여한 의미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는 그 흔들림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립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데 썼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B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누군가는 서운해합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또 누군가는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적극적이면 나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팀장 눈치를 보면서 팀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합니다. 동시에 팀원들 눈치를 보면서 팀원들에게도 좋은 선배, 좋은 동료가 되려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에너지를 씁니다. 하루가 끝날 때 왜 이렇게 지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관리하느라 지친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눈치, 자녀 눈치, 부모님 눈치, 형제자매 눈치.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른데 모두를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에서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반응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쳐서 무너지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도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먼저 지켜야 소중한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이것도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볼 때 말을 더 많이 믿었는지, 행동을 더 많이 봤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면 대부분 말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즉각적으로 옵니다. 행동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당장 눈앞에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은 가장 바꾸기 쉬운 것입니다.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말을 잘합니다. 반면에 행동은 다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나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내가 힘들 때 실제로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들은 진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이인데 하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번에 만나면 또 당신 같은 친구가 어딨어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말을 보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다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고 살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와 있습니다. 특별한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있어줍니다. 뭔가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줍니다. 어느 쪽이 진짜 내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함께 보라는 겁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의 무게는 가볍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새로운 관계에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보세요. 그 시간 안에 작은 어려움이 한 번씩은 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말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래된 관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일치했는지, 그 패턴이 보이면 앞으로 어떤 관계인지도 보입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기 반성을 먼저 해볼게요. 최근 한 달 동안 거절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한 일이 있었나요? 거절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나중에 후회한 것이 있었나요?
거절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아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내가 부탁할 때 거절당할 것 같아서 이 두려움들이 거절을 막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불만이 쌓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해주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거절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요구가 옵니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부탁이 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르면 터져 나옵니다. 그때 가서야 사실은 힘들었다고 하면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관계가 한순간에 어색해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거절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어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짧은 문장이 너무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길게 설명하는 거절이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짧고 명확한 거절이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거절 후에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관계라면 한 번의 거절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거절 하나의 관계가 차가워진다면 그 관계는 조건부 관계였던 겁니다. 내가 들어줄 때만 유지되는 관계. 그 관계를 잃는 것은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거절 연습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을 거절하는 것부터, 점심자리를 거절하는 것부터, 작은 거절이 쌓이면 큰 거절도 가능해집니다. 거절하는 것도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네 번째, 사람의 반응을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누군가 내 연락에 답장이 늦거나 짧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누군가 내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누군가 모임에서 내 쪽을 잘 쳐다보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혹시 이런 생각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한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뚝뚝하거나 반응이 없는 데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표현이 적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답장이 늦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수십 가지 이유 중에 나 때문인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반응을 깊이 해석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해석이 줄어듭니다.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해석이 맞다는 증거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증거 없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면 해석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요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직접 묻는 것이 수백 번 해석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5번째, 내 인생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이것이 5가지 중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걸까요? 왜 사람의 반응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잘 대해주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무뚝뚝하게 대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하루의 감정이 외부에서 결정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잘 대해주던 사람이 오늘은 무뚝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관계가 오늘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해결책은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충만하고 편안한 사람은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은 중심이 외부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충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채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간관계 멘탈이 다릅니다. 취미일 수 있습니다. 걷는 것, 요리하는 것, 책 읽는 것, 음악 듣는 것, 식물 키우는 것, 무엇이든 됩니다. 배움일 수 있습니다. 오래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공부, 새로운 기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의미를 느끼는 일, 이것들이 있으면 사람의 반응에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걸 했다는 것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내 하루의 가치가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사람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 관계에서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 작은 시간이 쌓이면서 내 중심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관계 멘탈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파도에 비유해 볼게요. 파도가 세면 바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바위처럼 아예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무처럼 흔들려도 뿌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이것들이 명확한 사람은 외부에 덜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경험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상처받으면서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흔들리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용당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오늘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가장 와닿는 것 하나. 그것부터 작게 시작해 보세요. 얻은 인생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람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얻은 인생이 함께하겠습니다.